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신동욱입니다. 몇 번째 발표할 해냐 걱정했는데 오히려 첫 번째가 빨리 하고 끝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단지 아시죠? 뭐 화학연도 있고 뭐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있고 거기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목과 같이 안전한 배터리, 뭐 요즘에 폭발 사고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연구해 왔고, 저 같은 개인적으로도 10년 넘게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 목표로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옆에 있는 밀가루 같은 분말과 오늘 H2O 아시죠? 물이죠. 이 두 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안전한 2차 전지를 만드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은 2차 전지가 구조를 간단히 보면은 양극이라는 게 있고 음극이 있고요. 그 사이에 어떤 분리막이 있고 어떤 액체 같은 전해질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주 기본적인 2차 전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는 저희가 전기를 꽂아서 충전할 때는 양극에 있던 리튬이라는 이온이 음극으로 가고, 방전한다는 거 저희가 사용하는 때는 이제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다시 양극으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충방전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충전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이동하는 리튬이라는 게 이동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이동할 때 쓰이는 물질이 바로 2차 전지용 전해질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는 다 액체 타입을 쓰고 있고요. 그게 가장 간단하면서 가격도 싸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차 전지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때 뭐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잘 쓰고 있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디바이스가 만들어지면서 되게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점점 우리 몸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조금 계속 끼고 있겠지만은 가끔은 뭐 떨어뜨리고 충전할 때 빼놓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위험성을 생각 못했는데, 점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기회가 있어요. 요즘엔 특히 구글에서 글라스 같은 게 나오는데 항상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이프티, 안전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죠. 이게 뭐 휴대폰이나 전기 바이크 사고가 터지고 뭐 이렇게 ES라는 어떤 저장 시스템도 터지고, 작년에 이제 뭐 큰 화제였죠. 어떤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2차 전지가 폭발해가지고 큰 화가 났었던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저희가 2차 전지가 많이 보급되고 전기자동차가 많이 사용에 따라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화재 건수, 폭발 사고 건수 늘고 있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 원인의 분석을 왜 났냐 분석을 했더니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정기적 요인, 즉 2차 전지와 관련된 원인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차 전지를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고 저희가 설사 잘못 사용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가혹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안 터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터지나 좀 보면은 저희가 뭐 많이 화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이 발화의 3요소, 그러니까 산소와 열과 어떤 연료.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2차 전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 사용하거나 내부 단락이 생기면 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불이 붙으면 탈 수 있는 전해질이라는 연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지 소재수를 잘 보면은 산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이 났을 때 쉽게 꺼지지 않는 이유가 이 세 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이 나면 저희가 막 차단을 하면은 산소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불을 끌 수 있지만 2차 전지 이런 거 갖고 있어서 좀 화재가 진압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제가 라이터로 붙여 보면은 2차 전지 전해질이라는 이 연료가 아주 가장 불이 석유처럼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화의 3요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진압이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수조 같은 것을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잠금으로써 저희가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되게 화재도 막기 어렵고 뭐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뉴스나 이런 것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전고체라는 개념이 좀 나왔어요. 말 그대로 전고체, 전체가 고체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액체를 넣게 되는데, 이런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실험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안전성, 에너지 밀도, 디자인, 저온 출력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고체 전해질 같은 전고체 2차 전지는 결국에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원료는 이렇게 밀가루 파우더치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우더의 형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딱딱한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약간 부드러운 소재를 추가적으로 넣어줘 가지고 이게 플렉서블한 막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조 공정을 보면은 뭐 양극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고체 전해질을 깔고 다시 음극을 만들어서 위 아래로 꽉꽉 눌러줘 가지고 이게 스택한 형태, 층층이 쌓은 형태로 만든 게 전고체 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고체 전지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 고체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불을 붙이면은 불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 실험은 이렇게 안 붙고요. 그리고 고체 전해질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양극과 음극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만들어진다면은 빠른 충전이 되고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 쉽게 말해서 뭐 10분 이내 충전도 되고요. 뭐 500km에서 최대 1000km까지 한 번 충전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뉴스 보면은 작년에도 이게 미국에 폭설이 내리면은 미국에 많은 테슬라 차 충전을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불러야겠죠. 계속 충전을 해야 되니까 다시 점프를 해가지고 시동을 걸으니까 불러야겠죠. 이것들은 왜냐하면은 낮은 온도, 특히 영하의 온도가 가게 되면은 이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액체 전이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액체이기 때문에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렇게 혹한의 날씨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시동 걸리더라도 굉장히 원래는 뭐 500km 가는 전지가 뭐 200km 간다든지 이렇게밖에 성능이 쭉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개발했던 안전한 고체 전지를 쓴다면은 액체 전해질 대비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그 성능이 약간 감소는 하지만은 쓰지 못할 정도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리거나 성능이 낮아서 멀리 못 가거나 하는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시제품 전고체 셀인데요.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셀을 만들어서 그 테스트 환경을 놨고요. 먼저 잘라봤습니다. 이제 커팅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전압이 유지되고 여기 아래에 있는 LED가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제는 밴딩, 자른 것들을 좀 막 구부려 왔습니다. 이렇게 막 구부려 봤는데도 역시 전구 잘 커지고 전압도 유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구멍을 내봤습니다. 펀치로 저희가 한번 뚫어봤죠. 뚫어봐도 약간의 뭐 있는데 어쨌든 전구는 잘 켜지고 전압도 유지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전고체 2차전지를 만들면은 액체 전지 같은 경우는 구멍이 나게 되면은 액체 전해질 밖으로 나와요. 줄줄줄 새면서 나와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게 불이 붙을 확률도 높고요. 그런데 전고체 전지를 만든다면 이렇게 어떤 가혹 환경에 넣어도 물론 완벽히 안전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급격한 폭발이라든지 발화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 확보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혹시 동영상이 안 나올까봐 만든 거고요. 이러한 전고체 전지 좋은데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그림으로 하나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양극과 음극이 있고 고체 전지 쫙 있는데 차이가 뭐죠? 이 고체 전해질 층의 두께죠, 두께. 이 두꺼운 층과 얇은 층 다 다르지만은 결국에 양극과 음극이 같기 때문에 성능은 같습니다. 그럼 성능이 같다면 어떤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얇은 쪽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재도 덜 들어가고 부피와 무게도 적기 때문에 같은 성능이라면 이렇게 얇게 만드는 전지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험하거나 초기의 연구 단계에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전기를 씁니다. 이게 780 마이크로 0.78mm인데 굉장히 두꺼운 두께예요. 실제 연구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사를 봤다시피 최근에 올 초에 한 18 마이크로미터, 즉 0.018mm의 고체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고체 전지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이제 구동함을 저희가 좀 최근에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두꺼운 전해질을 쓰게 된다면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상용화 제품을 못 만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는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 되게 얇은 현실적인 전해질 막을 연구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릴 게 이제 물이죠, 물. 이게 수계 2차 전지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불이 잘 붙는 액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물로 바꿔도 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 물로 만든다면은 물은 불에 붙지 않잖아요. 물은 붙지 않고 물 가격도 싸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점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단점은 이게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보다 이렇게 수계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돌기는 도는데 성능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또 그러면 물로 바꾸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잘 보면은 구동 전압이 3.82볼트예요. 핸드폰을 열어보면은 이게 배터리 3.8인데 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볼테지 범위에서만 안정하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분해가 됩니다. 쓰지를 못해요. 부반응이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것들이 키 포인트고 최근에 어떤 기초적인 연구는 이래 물리화학적인 어떤 기술을 통해서 물의 구동 전압을 높이는 거. 즉 단순한 물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화학적인 기술들을 넣어가지고 좀 더 전압 범위가 넓어지는 많은 높은 전압 범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수계 전해질을 만든 연구를 현재까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은 저희가 수계 2차전지 물로 가는 물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물 배터리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서 쓸 것이냐? 이게 IT용 EV용 전기자동차용 ESS라는 에너지 저장장치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각각의 요구하는 성능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T용이나 EV 전기자동차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돼요. 가격은 좀 비싸도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ESS라고 하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전성과 코스트, 비용이 값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수계 물 배터리를 쓴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화재가 막으면서 값싼 전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안전하고 값싸기 때고 높은 어떤 에너지 밀도가 요구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어떤 인체에 밀접한 어떤 의료용 기기에 있는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물 배터리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 상용화까지 가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 부족하고 설명도 좀 약간 뭐 해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대전의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에서 일하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팀에서는 넥스트젠 그러니까 차세대 2차전지 전고체 전지와 수계 전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추가적인 관심을 갖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못하지만은 이렇게 메일로 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최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